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레드필 지식에서는 여성을 열등한 동물로 취급하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전에 Q&A에서 한번 다루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가끔 댓글이나 심지어 이메일도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레드필 지식에서는 여성을 열등한 동물로 취급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러한 의문, 그러니까 의문 또는 항의는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여성들의 주된 불만이 뭐냐면은 이 레드필 매노스피어계는 여자를 열등한 동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레드필은 과연 여성을 열등한 동물로 취급을 하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거는 질문 자체 뭔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자가 열등하다 우월하다를 논하기 전에 그러면은 맥락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느 분야에서 능하고 능하지 않냐가 필요로 해요. 레드필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정 영역에서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유리하고 또 평균적으로 퍼포먼스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주로 어떤 분야요? 경제력과 관련된 분야 또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거나 뭔가를 일으키거나 해내거나 경쟁을 하는 분야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바깥 양반들이 하는 일,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우월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육아를 하고 그리고 뭔가 분란을 조정하고 그래서 남성들은 하이라키 시스템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계급이 있고 위아래가 있고 조직적인 것에 대해 되게 능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burden of performance가 있고 그 이전에 과거의 남자들은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상명하복 조직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남자들은 움직이는 물체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자동차라던가 뭐 축구공에 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자금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그 사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너도 남자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을 숭상하고 돈은 경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월하길 원하는 그런 기질이 다 경제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필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가요? 왜냐하면 자금의 시대적 분위기라는 게 여자한테 당신은 남자보다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을 돌보는데 좀 더 그런 우월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하나도 기쁘지 않거든. 그 여자들도 돈을 좋아하고 특히 남자들한테 경제력을 의존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자들처럼 뭔가 경쟁에 능하고 힘의 경쟁에 능하고 어떤 잔혹성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고요. 내가 이렇게 믿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제가 다른 어떤 Q&A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똑똑한 여자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성성을 체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남성성을 학습을 하거나 심지어 그중 일부는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란 동물의 1차적인 천성을 여자들이 잊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생기는 괴리들이 평소에 이런 사회에 진출하거나 직업세계에 진출한 여자들이 욕을 먹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비페미니스트라고 그러죠. 뷔페처럼 지들 골라 먹고 싶은 것만 골라 처먹는다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나 그걸 체리피킹이라고도 합니다. 위에 있는 체리만 골라 먹는다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경을 살펴봅시다. 여경. 대나무 숲에서 어떤 여자애랑 댓글로 토론을 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여경 할당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애가 나한테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자들의 자아 실현은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직전에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걔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여자들도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도 인정해요. 예를 들면 내근직, 사무, 서류 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남자들도 할 수 있는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왜 남자가 양보를 해야 되죠? 안 그래요? 남자는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 처리 못해요? 남자는 서류 처리 못해요? 남자는 사무직 못해요? 여자들은 대부분 다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일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초들이 많은 직장 보면은 다 앉아서 컴퓨터로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편집, 뭐 방송, PD 이쪽에 여자들이 많은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던가. 왜냐면 앉아서 컴퓨터로 따뜻한 히터나 에어컨 나온 데서 하는 일이거든. 그런 여자애들이 뭐 목수 일을 하거나 현장 일을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걸 남자들이 못 하냐고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여성성이라는 개념이 앉아서 엑셀 스프레드시트 작성하거나 뭐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이 한 착각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자를 군대 보낸다고 칩시다. 그럼 여자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여자들은 당장 먼저 이제 행정병이나 뭐 당번병이나 또는 뭐 공익 이런 걸로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내가 싶은 질문은 그건 남자들이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라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또는 자기들이 못한다고 우기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주로 힘든 일이지. 육체적으로 힘든 일. 근데 남자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할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편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캐패시티 파이가 좀 더 넓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내가 싶은 질문이 이거야. 그럼 굳이 왜 여자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자가 그걸 양보를 해야 되냐 이거지. 니들 말대로 남녀 평등 시대라면. 니들은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주장하잖아요. 남녀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다가 구글에서 엔지니어가 해고됐다고 그랬죠. 뭘로? 성차별로. 그러면은 남녀 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 차이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관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에, 특히 여자들이 병역의 의무라던가 여자들의 어떤 그런 현장 일이라던가 이런 것에 있어서 할당은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본질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상 여성 할당이라든가 여성의 사회 진출은 복제 개념이에요. 이거는 남자가 양보를 해줘야 될 개념이지 여자가 당당하게 우길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한국에서는.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궁극의 자유 경쟁으로 가면은 물론 일부 남자들보다 또는 상당수의 남자들보다 능한 여자들도 많을 거고 사실 태반 다 또이또이해요. 우리 대학 진학률을 보면 알잖아. 태반 다 또이또이한데,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또 사회 진출한 건 또 남녀 간의 다른 게임이에요. 사실상 여성의 사회 진출은 사회 복지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할당제가 미국에서 30년째인가 거의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할당제는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적나라한 자유 경쟁으로 가면은 여자는 생물학적인 이유로 또는 생물학적인 것과 연루된 심리적인 이유로 평균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하거든. 그럼 그거를 여자가 열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철학적인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페미들은 아니라고 보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페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현실은 열등한데 평균적으로 자존심이 있어서 그거는 열등하지 않다라고 우겨야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괴리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현실과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싸라게 여자한테는 이런 태생적인 불리함이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고 존중해 줍시다, 남자들이 좀 협조를 해줍시다, 양보를 해줍시다 라고 하는 것과 남자들은 성차별주의자고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 구조 때문에 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남자는 가해자니 우린 이걸 당당한 우리의 권리고 우리는 열등하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래서 페미들이 욕을 먹는 거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런 할당제가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무엇보다 존경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인터넷에 이제 메일, 피메일 IQ라고 치면은 나오는 수많은 자료들이죠. 이건 이미 조던 피터슨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과격하게 표현될 것도 있고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오늘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합시다. 자, 대체적으로 조던 피터슨이 얘기를 했듯이 높은 IQ에 가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냐?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충분히 대기업에도 충분히 여자들 많고 웬만한 중소기업 직장에 충분히 여자들 많고 심지어 대학에서는 절반 딱 50대 50으로 여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남자가 뭐 IQ가 높거나 또는 남자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유리한 게 많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하다 얘기하는 말이 어폐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 물론 IQ가 곧 직업이고 IQ가 곧 연봉이고 IQ가 곧 직업적 능력이나 사업 수완을 얘기해준 건 아니지만 그건 오류의 여지가 많지만 그냥 개괄적으로 보자고요. 개괄적으로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상위 레벨에 더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남자들이 똑똑한 여자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남자는 우월하고 그래서 나도 여자보다 우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류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하이 클래스의 남자들도 많지만 노숙자 중에도 남자들이 많은 겁니다. 조던 피터슨이 항상 지적을 하죠. 근데 페미들의 문제가 뭐예요? 페미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현실은 다 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믿는 겁니다. 남녀간의 차이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위 레벨에 있는 소수가 전체 사회에서 가져가는 돈이나 재력이나 그런 승리의 전리품들을 대부분을 다 가져간다는 데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면은 뭐 20대 평균 자산이 몇 억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공감할 20대 남자들 얼마나 있어요? 20대 평균 자산이 몇 억이래. 그거 공감할 수 있는 20대들 있어요? 내 채널에서? 응? 말이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저기 상위에 있는 20대들은 말도 안 되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말도 안 되게란 말은 좀 어폐가 있으니까 치웁시다. 상상도 못하게 많은
많은 걸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페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페미들은 여기 있는 남자들을 예로 들면서 여기 있는 남자들한테 차별을 조장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들이 피해자라고 씨부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남자로 존재하는 걸 셈도 치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에이펙스 팰러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레드필 개념에 여자들이 하는 멍청한 착각. 여기에 있는 남자들을 예시로 가져와서 여기 있는 남자들한테 역차별을 강요하고 여기 있는 남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굴어요. 제가 항상 해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가요? 저는 실제로는 약간 이 그래프가 좀 더 어떤 그런 이게 그것을 위한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냥 모양상 이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원래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냥 이 모양만 빌려왔습니다. 모양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봅니다. 대충 이렇게.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조직생활에서의 능력치는 이게 남자예요. 그리고 이게 여자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균적으로 남자가 사회생활에 더 능하다.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 이 가운데 남녀가 겹치는 이 부분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냥 평범한 일,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일, 뭐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얘기했죠. 커리어가 아니라 잡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 면에 있어서. 물론 남녀 간의 어떤 생물학적 차이에 있어서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지만 능력면으로 보자면 그렇다고요. 능력만 보자면. 이건 그냥 제 경험칙과 여러 가지 뭐 주소 들은 것들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저희의 어떤 이론이자 생각입니다. 대부분 다 이게 중간에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하이 클래스로 가면은 남자들이 많아진다고요. 중간에 다 이렇게 거의 겹쳐 있고. 이런 그러니까 레드필은 약간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 레드필기에서. 근데 이런 현실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은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남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즉 1등부터 50등까지가 남자고 51등부터 100등까지가 여자면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근데 정말 재밌는 모순은 뭐냐면은 그 사상, 페미니즘은 마치 세상이 1등부터 50등까지가 남자고 51등부터 100등까지가 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는 둘 중 하나죠. 여자가 진짜 객관적으로 남자보다 지능이 떨어지던가.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1등부터 50등까지 남자가 어떤 재산이나 어떤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고 50등부터 100등까지 다 여자가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여성 차별 사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자애들은 특히 페미들은 아가리로만 차별 운운하는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실현이 되려면은 현실에서 1등부터 50등까지 남자고 51등부터 100등까지 거의 다 여자여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 중간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남녀 간의 갭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남자분들이 이 얘기 듣고 오만하지 마시고요. 여자는 기죽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댓글이나 이런 데서 그럼 레드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가지고 제가 메일에서도 본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따로 찍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1등부터 50등까지는 남자고 51등부터 100등까지는 여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레드필 지식을 듣고 막상 현실로 가면 거의 다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블랭크 슬레이트 이퀄리즘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거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현실과 약간 레드필 지식 간의 괴리가 약간 느껴지는 부분도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사회생활 다양하게 해본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특히 뭐 여초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난 개인의 경험을 되게 존중해요. 물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아무튼 일반화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어떤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 이거 관련된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들끼리 댓글에서 많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